네, 기적의 습관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전자분들께 처방을 한 불면증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처방 그대로 오늘 도전자들이 습관을 바꿨는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아하. 잠자기 3시간 전에 휴대전화, TV, 컴퓨터를 멀리하세요인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경아 씨는 어때요? 잠자기 전에 휴대폰 하려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팁인 것 같은데 주의하겠습니다. 예, 잠자기 직전까지 해야 되는 맛 아닌가요, 휴대폰은? 어떻게? 그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되면서 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잠자기 전에 보면 건강에 좋지 않다.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기사로도 많이 접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빛의 밝기를 우리가 룩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1룩스가 가장 흐린 빛이에요. 근데 이게 5룩스만 되면은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핸드폰은 그러면 빛의 강도가 얼마냐? 80에서 500룩스예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가까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빛의 강도가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그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시상하압을 통해 가지고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어머나. 그렇게 되니까 불면증을 유발하고 수면에서 자주 깨게 되고 우리 몸의 수면 각성 리듬을 교란시켜서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낮에 졸리고 또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나 TV를 보는 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꿀팁은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한 야간 조명이 우울증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당연히 어두워야 되는데 아까 핸드폰 말씀하셨지만 침실 조명도요. 이렇게 청색이 빠진 블루라이트가 빠진 조명이 훨씬 더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5룩스 이상 되면 잠이 깨기 때문에 어둡게 조명을 간접 조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암막 커튼도 막 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침에는 약간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알람시계 부럽지 않은 게 햇빛이에요. 햇빛이 맞아. 들어와야 깨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침실의 온도인데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도 안 되겠지만 약간 선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 논문에 보면 19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심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잠이 소리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 하시는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꿀팁 보겠습니다. 네. 자, 수면 전 스트레칭, 복식 호흡, 독서, 명상을 하세요. 수면 전에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연관되는 내용이겠죠, 교수님? 네,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루틴처럼 열심히 하시는데요. 잠잘 때도 생체 시계가 잘 꺼지도록 우리 뇌와 몸에 이완을 시키는 이완요법을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안에 연속적으로 하시는 취침 루틴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취침 루틴이라는 거는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그다음에 복식 호흡, 또 재미없는 책을 읽기, 명상과 같은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게 되면 긴장이 풀어져서 보다 쉽게 잠자고 중간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우선은 좀 호흡을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제일 쉬운 거는 심호흡이지만 오늘 알아볼 호흡은 478 호흡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8. 478. 그건 예. 어떤 호흡법이에요? 숨을 우리가 들어 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걸 한 세트로 생각을 하게 되면 4초 동안 들어 마시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네.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시는 거죠. 한꺼번에 훅 들어 마시면 4초를 유지 못하니까 숨을 나누어서 천천히 들어 마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숨을 코로 1, 2, 3, 4, 예, 이러고 이제 숨을 멈추는 네, 겁니다. 내쉬지 1, 말고 2, 3, 4, 5, 6, 7, 8 참고 내쉴 때는 8초 입을 동안. 살짝 벌리고 8초 동안 내셔야 되니까 천천히 조금씩 내셔야 되고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를 쑥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2, 3, 4, 5, 6, 7, 8. 8초 동안. 예. 약간 몸이 이거를 나른해지면서 지금 차분해지네요. 나눠서 했지만 붙여서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 드릴게요. 1, 2, 3, 4 들이마시고 멈춥니다. 네, 7초 동안 1, 2, 3,
4, 5, 6, 7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을게요. 1, 2, 3, 4, 5, 6, 7, 8. 네. 다 잠들고 저 혼자 방송 진행해야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완된다, 이완된다. 김경아 씨 네. 부쩍 편해 보이네요. 어저께 부부싸움 했던 그 울분까지 지금 이완되는 느낌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 TMI인데. 그랬구나. 네. 자, 그다음 꿀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내려가네. 낮잠 자지 마세요. 뭐 꿀잠인데. 낮잠 저 자는데 매번. 네, 이유가 뭘까요, 신 교수님? 예,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 있게 되면 낮에 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죠. 네. 가급적이면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낮에 너무 피곤해서 졸리다면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햇빛 쬐고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졸린데 어머나. 나가요? 예, 아이고, 진짜. 햇빛을 쬐면 생체시계가 활성화돼서 뇌가 더 각성이 잘 되게 됩니다. 낮잠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졸음을 견딜 수 없어서 낮잠을 자야 된다면 낮잠의 법칙인 20분만 자야 됩니다. 20분. 20분 동안 자게 되면 우리가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향상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졸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분 이상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잠으로 넘어가게 돼서 중간에 깨지 못하게 되고요. 억지로 깨어나더라도 수면 무기력증이라고 해서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졸릴 때 낮잠 자면 그것만큼 꿀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 교수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거의 밤을 샌 사람들한테 한 오후 4시에서 6시를 충분히 잘 자게 했어요. 잘 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아주 집중력을 요하는 어려운 과제를 내줬거든요. 놀랍게도 두 군이 차이가 없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낮잠을 푹 잤다고 해서 집중력과 인지기능이 그렇게 크게 향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의외입니다. 자, 그다음 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잠잘 자기 위한 꿀팁입니다. 네. 커피, 술 줄이세요. 아이고야.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커피가 그 작용 시간이 7시간에서 14시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하는 거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저희가 권하고요. 그리고 술은 잠을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주 깨고 수면을 짧게 해요.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술을 자주 먹는 분들은 불면증 또는 신체 수면 각성 리듬이 깨지기가 쉽고 수면 술 중독 같은 분들한테서 불면증이 40 내지 90%가 있고요. 또 하나 술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저산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우리 신체의 건강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려고 술을 일부러 먹었는데 많이 먹고 그냥 팍 쓰러지면 맞아.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계속 잤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그냥 질이 안 좋은 수면이었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 말려야 되는 거죠, 제가? 네, 서 교수님. 네, 사실 딱 술을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대사되면서 그 대사물이 잠을 깨우는 거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드시다 보면은 중독이 되겠죠. 안 드시면 잠이 안 오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술을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는 좀 드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4시간 전에, 4시간 잠자기 4시간 전에 4시간 드셔야 전에.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는 6시간 전, 그다음 또 액체류도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니까 4시간 전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은데 의외로 약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일부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이나 코감기약 있죠. 그다음에 이게 스테로이드 같은 걸 뭐 가렵거나 해서 처방을 받아도 그런 수면 각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안 먹던 약을 먹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 약의 영향을 받기도 하네요. 복용하는 약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커피, 술 줄이라고 하니까 박태원 아나운서 울던데, 네. 그러면 아니, 잠은 건강 자야 해치지 되는데 않으면서 말이죠. 예, 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수면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천연 수면제를 한번 천연 준비해 수면제. 오.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이 비약물요법으로 이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연구 결과가 좀 많이 쌓여 있는 2가지 재료를 이렇게 차 형태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 김경아 씨 앞에 있는 차가 카모마일 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카모마일이구나.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자, 받으시오. 아이고, 천연 차잖아요. 수면제. 네. 천연 수면제. 어머나 세상에. 예, 그건 제 건가요? 향이 어때요? 카모마일 향 유명하죠. 너무 좋아. 이건 베개에도 이 찻잎을 넣기도 하잖아요. 자려고. 네, 맞습니다. 카모마일 뭐 식단과 많이 이제 접해 보셨는데 이 카모마일 속 아피제인이라고 한 특별한 성분이
그 약간 안정 효과를 좀 주기도 하고요. 이 카보마일의 성분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과 효능이 이미 입증이 되었죠. 또 특히 출산 이후에 한 2주 정도를 꾸준히 카보마일 티를 섭취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 좋아지고 휴면 효율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약처럼 한두 잔 드시고 오늘 잠을 잘 잘 건 기대할 수 없지만 꾸준히 적당량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못 마셔서 평소에 차를 많이 마시는데 네. 저는 늘 대추차 이런 거 많이 마셨거든요. 이게 대추차죠. 네, 냄새 딱 맡아보니까 알겠어요. 네. 반갑네요. 네. 자, 우리 대추차 한번 저희도 같이 한번. 네. 아, 한번. 교수님 앞에서 네. 지금 저희가 저희도 예, 네, 같이 대추차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렇게. 향이 어르신들은- 달큰해요. 네. 어르신들은 대추차 드시나 봐요. 네. 네. 그렇죠. 자,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 대추 열매에는 비타민 B6번하고 마그네슘이 많아요. 근데 이 두 영양소가 우리 멜라토닌, 잠이 오는 호르몬의 핵심 원료가 되기도 하죠. 또 이 대추 그 씨앗에 핵심 어떤 성분들이 또 안정 효과를 준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추를 열매째 먹는 것보다 이렇게 끓여서 이 씨에 있는 핵심 성분까지 우려내서 차로 드시는 것은 추천할 만합니다. 네.